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7일이네요. 오전 11시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이나 전쟁을 할 때 그 관전평을 보면 싸우기 전에 벌써 게임은 승패가 결정납니다. 왜? 전투 의지가 강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전쟁은 하기 전에 이미 이기고 시작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지는 어떤 측은 벌써 그 전투 의지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걸 보면 죽을 때 죽더라도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측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 공수표를 막 남발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죄나 뭐 직권남용 이 수사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소리만 요란하고 빈수레다 이 말입니다. 자, 미 의회 조사국이 이재명에 대해서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한다,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낙인 찍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일보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는데, 왜 계엄 당일만 보나? 여권 측 인사의 전언입니다. 이재명과 같이 죽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세게 치고 나오죠. 아마도 서로 교감이나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겁니다. 왜 비상계엄 당일 12월 3일 하루만 보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배경들과 이유가 있을 텐데, 계엄을 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지속되면서 대통령실 일각에서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제1번 전선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시합을 붙어야 되는데 그 전선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본인이 직접 스스로 변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싸울 의지가 있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법적 다툼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판단에 대한 적법 여부 아닌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있고, 지금 한 여권 인사, 이 여권 인사는 아마 핵심 인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블록을 쳐주시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혼자 죽지 않고 이재명과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중앙일보가 그동안, 이 중앙일보 보도거든요. 중앙일보가 그동안 동아일보하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면서 굉장히 여론몰이 했던 언론사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며칠 전부터 살짝 발을 빼고 있어요. 이 눈치 빠른. 그런데 이제 언론사들의 이번에 행태를 보면 지금 뭐 한겨레 경향은 여전히 선동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란죄로 빨리 잡아 넣으라는 둥. 내란죄 지금 수사도 착수도 안 했는데 잡아 넣기는 뭘 잡아 넣어요. 근데 조중동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탄핵 투표가 가결된 다음에 대통령을 뭐 몰아치는 어떤 이런 기사를 쏟아내다가 최근 살짝 바뀌는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조선일보예요. 근데 중앙일보가 오늘 이 기사를 냈습니다. 중앙일보가.
상당히 큰 변화죠. 왜?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여권 인사가 윤 대통령이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와 같이 죽겠다. 이게 뭐 실제로 뭐 죽겠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을 죽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 선거 못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백현동 재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즉, 이 중앙일보를 보더라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혼자 당하지 않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끝까지 싸워본 다음 본인도 신병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사법 처리하는 데까지 몰아치겠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섬뜩할 거예요.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 성격이 곱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참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게 가버렸거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여론의 지지율이 거의 30%에서 시작된 그 탄핵 사태 국면이 결국에는 지지율이 7%, 5%까지 가버렸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근데 지금 데일리안하고 펜앤마이크가 최근 며칠 사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를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여론 지지율 어제 아침 데일리안 기사를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국정 지지도 이거는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올라가는 추세인가, 내려가는 추세인가. 박근혜 대통령 8월달, 이 기사죠. 30.4%가 지지한다 나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30.4% 지지한다는 이 지지율은 사실은 여러분, 한 달 전, 두 달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20% 수준. 일부 언론은 10%까지 추락한다. 그거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30.4%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점 몇 %가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 밑에 이제 또 보시면, 이 기사의 밑에 보시면,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그래프 밑에 선 그래프를 보면, 몇 달 전에 쭉 내려오다가 11월 달부터 37%에서 23.6%까지 떨어지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근데 지금 30%로 같이 올라가죠. 같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심화되면서 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국정 파탄내는 민주당 세력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결집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힘받아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살짝 기울죠.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재명과 함께 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도 이 지지율 조사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넘는데 그 탄핵 심판에서 파면시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전언,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재명과 같이 죽을 거야. 이재명은 온전하지 못할 거야. 선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아주 세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면요. 왜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을까? 험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 6인 체제도 붕괴. 윤 탄핵 절차 올스톱. 이 기사를 보시면은 중앙일보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다가 지금 발을 살짝 빼는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 조중동의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여론몰이하는 걸 보고 조중동 구독 취소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조중동 아마 광고국이나 영업국에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중동 기사를 인용하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조중동 세력들이 어떻게 논조를 변신해 가고 있느냐. 며칠 전 그 최보식의 언론에 그 칼럼을 내신 이동복 선배님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됐다가 엘바섬을 탈출해서 프랑스 본토로 와서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를 규합해서 역구테타를 해서 다시 황제로 돌아오는 과정에 프랑스의 유력 언론들이 어떻게 나폴레옹을 지칭하는가, 이걸 기록한 칼럼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사람 잡아먹는 흡혈귀, 뭐 살인자, 그 다음에 호랑이, 그러다가 권력 찬탈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성인 뭐 보네파르트, 그 다음에 나폴레옹, 최종 황제 나폴레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론의 이 생태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그죠? 한 200~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지금 조중동의 이런 논조 변화나 기사의 흐름을 꼼꼼히 보고 있으면 이 언론, 소위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바로미터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이 조중동 신문을 구독 취소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 비판의 논평을 해드리는 겁니다. 비판의 논평. 조중동을 제가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매일 기사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논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헌재재판관 임명하려면 6인 체제도 붕괴. 이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 밑에 가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픽이. 중앙일보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마 중앙일보 이 편집국장도 이 그래픽을 보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시뻘게 살아 돌아오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자, 오늘 아니면 내일 투표에서 만약에 가결이 됐다. 근데 국회의원 200표 미만으로 가결됐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수준인 151표만 되면은 한덕수를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151석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200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또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대통령 기준으로 해서 200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났다 칩시다. 자, 그럼 시나리오 1번, 저 왼쪽 보세요. 시나리오 1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표 이상 안 나오면 이건 무효다. 이 탄핵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등 탄핵 찬성파들은 한동훈이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체포해라! 이러면서 대한민국 전국이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 시나리오 2번 가봅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을 수용했다. 본인에 대한 탄핵을 수용했다. 자, 그러면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추가 임명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은 좋아. 그럼 너도 탄핵이야. 그럼 최상목 탄핵.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군요. 이주호 탄핵.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이 뭐냐? 1번 결론.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서 정부가 그냥 기능마비 셧다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민주당이 다 지겠죠. 나라가 그냥 마비돼 버리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면 헌재재판관 추가 임명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지금 내년 4월 18일 날 문재인이 지명했던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끝납니다. 자, 끝났어요. 그럼 지금 6명의 헌재재판관이 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이 빠져버리면 그 몇 명이 남냐? 4명이 남죠.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으로는 탄핵 심판 심리도 불가능하고 결심도 못 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중단돼 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직무정지된 상태로 2년 6개월 남은 임기를 간다 이 소리입니다. 머리에 찌진 나겠죠? 응? 찌진 납니다. 자, 그 다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제가 그러면 임명하겠습니다. 지금 당론은 임명 안 하는 겁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스로 탄핵 심판이 정상 가동되는데 문제는 지금 당론이 그렇게 가지 않다 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보면 실질적인 결론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서 정부 기능이 셧다운 되든지 헌재 4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가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파면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부터 중앙일보까지 지금 발을 슬 빼고 있다는 거예요. 응? 발을 슬 뺀다 이 말입니다. 왜? 아이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것 같은데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살아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픽을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공부가 좀 되시죠? 이 아투TV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국무회의 무력화, 정부 셧다운 되는 거. 또는 헌재 4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전면 중단돼 버리는 거. 탄핵 중단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가 없죠. 없죠. 이게 바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 민주당이 지 눈깔찌가 찌른 거다 이 말입니다. 탄핵의 마지막 끝은 뭐다? 본인들 스스로 파멸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눈치챈 언론들이 이제 안 되겠다. 갈아타야 되겠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참에 조중동 종편 문 닫아야 돼. 이런 여론이 있죠, 지금. 정확하게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고 정확한 팩트로 방송하고 보도해야지 기자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을 기사에 녹여서 쓰면 됩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알려줘야지. 지들 언론사에 희망사항을 사설에 쓴다든지 기사에 반영하면 그게 언론이에요? 그 선동지지. 자, 공수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사설이 떴어요. 서로 칼 겨눈 검경, 빈술의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라. 이 동아일보 사설 이게 굉장히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체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술의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내란죄 수사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란죄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왜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 이유를 아시아투데이의 정준길 변호사가 칼럼을 썼어요. 어제 저녁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이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정준길 변호사가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왜냐?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은. 그래서 잡아넣기 위해서 내란죄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인데 내란죄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경찰인데 경찰하고 검찰이 공수처로 이걸 넘겨버렸어요. 여기 보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 따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수사할 수 없어요. 내란죄로. 자, 두 번째, 그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그 밑에 있죠.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형법 제123조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는 기소, 그러니까 재판을 요구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그 밑에 내용입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도 기소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즉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도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겁니다. 이야, 공수처가 할 일이 없네. 3번, 그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있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소추 특권에서 말하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포함된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수사를 공수처도 하지도 못해요. 경찰만 할 수 있어요. 구속되지도 않는다. 다만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수사는 가능하다. 이 정준길 변호사가 아주 이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사정이 그런데도 그 밑에 다음 문장 있죠. 사정이 그런데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지금 쇼한다 이거예요. 언론 플레이. 쇼한다는 거예요. 쇼한다. 자, 여기서 뭐 이재명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의 말은 헌법재판소도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신중하게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준길 변호사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역시. 그리고 이 펜앤마이크 어제 기사 한번 보세요. 이 펜앤마이크 어제 난 기사인데 요거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수 없는 이유. 이도 똑같습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없고 잡아낼 수도 없어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싶은데 면책특권이 있어요.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동아일보 사설에 빈술의 공수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잘 되죠? 자,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 한번 볼까요?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9일 출석 3차 통보 또 불응하면 체포 나설 듯. 여기에 체포 나설 듯 박스를 쳐주세요. 체포 나설 듯. 이건 공수처의 입장이나 주장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의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지금 선동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겨레 신문을 보면 여러분 선동 당합니다. 이 정확한 기사가 아니에요. 공수처는 출석 통보는 마음대로 해. 3차 통보해. 하지만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없고 잡아넣을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동아일보 사설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빈술의 공수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란죄로 수사할 수도 없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도 없고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도 없다. 그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체포 나설 듯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이유는 왜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파 집회 나오도록 선전선동하는 기사다 이 말입니다. 이 완전히 전형적인 선전선동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한겨레 신문 기사는 쓰레기통으로 바로.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기사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헌재가 오늘 탄핵 심판을 시작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밑에 보면 서브 타이틀이 몇 개 있죠. 세 줄 있죠. 세 줄. 저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건 중요한 팩트가 아닙니다. 이 기사는 이 편집국장이 이 기사를 데스킹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저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오늘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한다는 건 이건 별로 중요한 기사가 아니에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안 나올 거예요. 거기 대리인들만 나올 거거든요. 뭐 변론 준비기일이니까 서로 입장 쟁점 확인하고 뭐 이런 건데 저게 무슨 소리냐? 이 동아일보 기사 맨 끝에 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팩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서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 헌재는 그 위쪽에. 예, 위쪽에 보면 마지막 문장. 예,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잘라낸다는 소리입니다. 파면시킨다 이야기죠.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 살려준다는 소리입니다. 직무 복귀. 이런 등의 종국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는데 6명 중에서 1명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해서 결론을 못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재재판관 그래픽 혹시 준비한 거 있습니까? 헌재재판관 사진하고 쭉 나오는 거.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네, 이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윗줄에 있는 헌재재판관 6명이 있죠. 이 6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1명이 6명 6인 체제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데 파면시킬 건지 직무 복귀시켜 줄 것인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6명이 찬성을 해달라는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저 6명 중에 1명이 나는 그거 못하겠어 이야기한 거예요. 즉 가령 이 6명이 우리가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헌재에서 밝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6명이 사건 심리도 하고 종국 결정, 그러니까 최종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6명이 합의를 합시다 했는데 합의를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소리냐? 탄핵 심판 심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겠어. 이렇게 다수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6명 중에 뭐 4명이나 5명이. 근데 1명이 무슨 소리야? 난 찬성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시키면 안 돼. 1명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부로 바로 그 시간부로 대통령 업무 복귀하게 됩니다. 저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즉, 이 기사의 가장 핵심은 헌법재판관 6명 중에 1명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뭐 정영식 주심일지, 김복형 재판관일지, 정정민인지, 김영두인지, 뭐 문영배, 이미선은 문재인이 집어넣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아까 중앙일보 그래픽이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6명이 사건 심리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된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온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는 헤드라인을 잘못 뽑았어요.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헌재 6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론 못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온다. 이런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재판관 3명 집어넣으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그렇게 압박한 겁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사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그러면 합의를 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헌법재판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같은데. 헌법재판연구소,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통령 탄핵, 의결 정적수, 혼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잘라야 되는데, 탄핵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 표 151명이 필요할지, 180명, 200명이 필요할지, 이거 지금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장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 헷갈리냐? 이 기사에 보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 이 제주도 출신 변호사 있잖아요, 출신. 김한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총리 임무 수행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만 있으면 된다. 국무총리 수준에 준하면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를 또 했어요. 국민의힘. 그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리가 대통령 권한 중에 있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 정적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 이거 뭡니까? 200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지금 깝깝한 겁니다. 국회의원 200명 어디서 데려와요? 천하의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김예지, 김상욱이죠. 한덕수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끌고 모아도 192표밖에 안 돼요. 야당 세력이.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도 발간한 그 위에 문단 있죠. 2015년도 발간한 헌법재판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 소추하려고 하는 그 사유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의 사유도 있지만 현재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사유도 있다면 이건 200표가 필요하다. 이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20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151명만 하면 된다고 우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서 이제 난장판이 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죠. 와, 이거 200명이 있어야 돼. 너희들 표결한 거는 이건 위법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국정대혼란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중앙일보 사설 한번 더 볼게요. 한덕수 무책임과 야당의 탄핵병이 부른 최악의 정부 혼란. 여기서 갑자기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겨. 중앙일보 사설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안 그랬잖아, 중앙일보. 그동안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라고 난리를 쳤잖아. 근데 중앙일보 왜 이렇게 변했지? 갑자기 야당 탄핵병을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중앙일보 논조가 변한 거야? 응? 이제 중앙일보도 뭔가 발을 빼야 되겠다는 그 판단을 한 거야? 응? 이 사설의 맨 끝에 문단에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설의 맨 끝에 문단. 민주당은 계엄 이전부터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 혼란은 아랑곳 없이 탄핵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수권 정당의 면모는 찾기 어려웠다. 지난 10월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3명 후임자 선출을 방해해온 장본인이 민주당 아니었나. 야, 이 대목에서 제가 뭘 무릎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중앙일보 사설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네? 응? 헌법재판관이 10월에 공석이 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중앙일보 사설이 민주당을 비판했어? 비판하지 않았지. 이 탄핵 사태가 터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여론몰이 했던 중앙일보 사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결론은 아까 중앙일보 보도에 나오는 그 그래픽에 있는 거지.
시나리오 1번, 2번, 3번 다 그려본 거지. 중앙일보가. 어? 그래서 중앙일보를 움직이는 지도부가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기 힘들겠다. 야 발 빼자. 그거 아니야 지금? 중앙일보 사설. 제가 이걸 보면 좀 콧웃음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폴레옹이 엘바섬 요배에 있다가 탈출했어요. 파리로 들어와요.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들을 규합해서 다시 역구태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력 신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흡혈귀,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권력 찬탈자. 이러다가 갑자기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 불렀다가 나폴레옹, 그 다음에 황제 나폴레옹 이렇게 불렀다는 그 짧은 며칠 동안에 언론의 행태가 이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힘센 세력이 나타나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다. 이런 언론의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사설이 이거 불과 일주일 전 사설 논조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이게 바로 변화의 흐름이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조중동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브리핑 한다고 해서 아니 조중동 신문 구독 취소했는데 왜 이영풍 기자가 조중동 신문 가지고 왜 논평을 하지? 바로 이런 거 논평하려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중동을 볼 때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조중동 중앙일보를 우파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우파가 아닌 것 같아요. 우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 기회주의지 뭐. 기회주의. 힘센 사람 나타나면 그쪽에 붙는 기회주의. 이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기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기레기라고 하지.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언론에 갖고 있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국민들이 언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 너 기레기들. 기회주의 세력. 이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국가가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언론이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언론부터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박수 쳐주시네. 동의하시죠? 언론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 국민들이 그럼 뭘 보고 정보를 습득하겠습니까? 기자들이 쓴 사설이나 칼럼을 보고 중심을 잡아가는데 언론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휘청휘청할 거야. 나중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을 잡아먹겠다는 적성국가 세력이 수도 서울에 들어오면 거기 또 줄 설 거 아니야.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우리가 둬서 되겠냐고. 이런 언론을. 분명히 힘센 세력 나타나면 거기 또 줄 설 거야 아마. 우리가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러시아도 한 번씩 그랬죠. 일본이 들어와서 36년을 지배했죠. 6.25 전쟁이 터졌죠. 소련군이 주둔하죠. 그때마다 줄 선 사람들, 기회주의 세력. 언론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의 중심이 서겠냐는 거지.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힘센 세력만 따라다니는 이런 기회주의 세력. 이번 기회에 이거는 우리가 다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중앙일보 사설 웬일이야?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이제 사태 파악이 좀 된 거야? 자, 이런 가운데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권의 대선 주자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일제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요. 이분들도 제가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자, 1번.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국민의힘의 지금 당론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거 왜냐?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적극적인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절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이 무슨 근거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당론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느냐. 그걸 보면 이 자들의 속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번.
오세훈 서울시장.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 저거 소위 말해서 서울 지역의 탄핵 찬성파들 눈치 보는 멘트 아닙니까? 당당해야 된다. 응? 당당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표현인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 나올 생각이 있으면 서울 지역에 있는 탄핵 찬성파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죠? 눈치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철수. 안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주 공부가 안 돼 있는 약간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법원도 국회 추천목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명하는 게 맞다. 이 소리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민주당의 백혜련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이 지금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백혜련이 쉽게 하면 가짜뉴스를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가짜뉴스라는 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으로 치면 대가리하고 몸통은 비슷한데 꼬리가 다르다고 그랬죠. 대법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그렇지 않느냐?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리하고 몸통은 맞는데 꼬리가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요청안, 인사청문회 안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임명 요청안 보고 그 인사청문회 안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교감이 있고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탄핵 정국이 되니까 민주당이 서둘러서 박아 넣으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 안철수,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신문도 안 보는 거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고 제시했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안철수 의원은 신문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 이유가 뭐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 대통령다운 결정이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보면 약간 날라리기가 있는 거죠. 대통령답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헌법을 초월하는 폼 잡는 짓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 멘트를 딱 들어보면 대통령다운 결정을 해야 된다. 대통령다운 결정이 뭔데? 대통령다운 결정이란 말은 쉽게 하면 날라리 표현이고, 대통령답게 결정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의도하고 똑같은 거죠. 민주당 주장을 같이 지금 맞장구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파면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6명의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저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오는데, 그래서 3명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시키려면 4명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9인 체제에서는. 그럼 3명을 집어넣으면 4명 이상 반대하기가 힘들 거라고 민주당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동조하는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각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무식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눈치 보거나 야망이 있거나 이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어서 죽어나가라. 그럼 새로운 대통령 선거 할 때 내가 나갈 수 있겠지?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이 자들이 더 나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당이 다르니까 저렇게 가는 트랙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당에 있는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이 자들이 더 나쁜 거라니까요. 말을 들어보면.
말도 정확하지도 않고 무식한 발언을 쏟아내죠. 대법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할 수 있으니까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고? 안철수? 이런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그 공감과 그동안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이고,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냥 도장만 대신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이번 탄핵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장을 못 찍는다니까요.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헌법제 111조가 말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은 너무나도 한번 이야기하셨네. 태무창님, 사악한 배신자들. 공감이 됩니다. 사악한 배신자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의 입장은 그거죠.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거는 여당 민주 한덕수 탄핵에 국정 초토화 내란 정치, 경제 외교 파탄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정 초토화 내란 정치. 이 사실상 내란 정치죠.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모여서 뭐 보니까 그 김예지 국회의원까지 휠체어 앉아서 뭐 이 구호 외치고 있더라고요. 참 보면 그거 보면 참 답답하던데, 아니 거기 들어가서 투표하고 뭐 자기 대통령 자당이 만들어낸 대통령 쫓아내는 탄핵 찬성한 자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또 뭐 피켓 들고 뭐 그거 한다는 게 제가 참 웃겨요. 저 사진이죠. 저 사진에 보면은 어제 뭐 저런 피켓 들고 총리 탄핵 결사 반대, 저렇게 하는데 저기 안에는 한 20, 현직들은 한 10여 명, 그리고 뭐 한 20여 명의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잘라낸다는 그 찬성한 자들이 앉아있잖아요, 저기에. 어쨌든, 이 국정초토화 내란 정치다. 처음으로 규탄 대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 그 로텐더홀 따뜻한 데서 집회할 것이 아니라, 저 집회도 아니죠. 뭐 규탄 대회니까.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와서 광화문에 앉아있는 애국 국민들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국회 출입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슈 파이팅이 된다니까. 왜 그걸 못하지? 아주 쉬운데. 광화문 나오는 게 뭐 어디 가면 뭐 큰 중죄를 짓는 것인가? 자, 이렇게 국정초토화 내란 정치를 하는 민주당.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주한 일본 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 아, 일본에 대한 애정 깊지. 일본 그 샴푸 좋아하잖아, 이재명. 일본 샴푸, 일본제 샴푸만 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법인카드로 일본제 샴푸 뭐 등등 사와서 뭐 그거로 샴푸 했잖아. 아, 그런 일본에 대한 향한 애정이 깊다 이 말인가? 응?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립 서비스를 합니다, 한마디로. 응? 마음만 먹으면 서로 해결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응? 이런 립 서비스를 뿜어내는데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아, 이재명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은 일본을 군사적인 위협이 있는 적성국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적성국가는 법적으로는 북한입니다. 북한. 간첩죄 적용할 때도 북한에 적용하죠. 그 간첩죄를 중국, 러시아 뭐 인근 국가로 확대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냈는데 그 반대한 것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상상을 해보면 민주당 안에 중국 스파이들이 있나? 이런 상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지. 그런데 이재명이 그동안 일본을 군사적 위협이 있는 적성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22년 9월에서 10월 가을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극단적 친일 행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은 그 북한의 20대 청춘들을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용병으로 갖다 팔아넘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정부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지? 러시아 제국주의 용병들 그런 이야기 왜 못하지? 그리고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 이런 발언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재명이 왜 갑자기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을 향한 애정이 깊다. 저 일본 샴푸 애용자예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지. 조기 대선이 열리면 내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상.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당대표의 긴급 명령이다 이러면서 경복궁 앞에 전부 집회 나와라 이렇게 시켰죠. 이 연합뉴스 기사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야권 여부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 비판 집회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 이재명이 직접 그 자기 SNS에 올렸어요. 당대표 차원에서 모여라 좀 모여라. 근데 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아니 당원이 전국에 240만 명 있다고 하고 의석수를 170석 가까이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의 당수가 야 경복궁 앞에 좀 빨리 모여 라고 했는데 1000명도 안 모이네. 응? 그럼 지금 이게 탄핵 찬성파들의 실력이라든지 실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찍힌 분들 대부분이 보면 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많은 부분이. 한두 분 안 그런 부분 빼고 보세요. 마스크 쓰고 다 저 모자 쓰고 있죠. 자기가 누군지 노출하는 걸 꺼리죠.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야 앞으로 뭐 미국 교환학생 갈 일도 없고 유학 뭐 박사학위 따라 유학 갈 일도 없고 출장 갈 일도 없으시겠지만 딱 보면 자기 자신들 많이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CIA에 신고된다는 그게 지금 엄청나게 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찍힌 분들 저 미국의 CIA가 AI로 다 잡아낸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미국을 적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되는 이유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친북, 친중, 친러 세력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들 다 친중, 친북, 친러시아 세력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겁니다. 사진 시켜서 다 이제 CIA, AI가 뽑아냅니다. 누군지. 미국 비자 신청했는데 안 나오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 미 의회 조사국이 딱 공개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이재명은 부패, 불법 대북 송금, 한미일 공조도 반대하는 인물이다. 이런 게 파이낸스 투데이인가요? 이 기사에 떴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저 기사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미국의 이 의회 조사국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미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식 참고하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상관없이 다 참고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 여러분, 공식 자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식 자료.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찍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이재명은 여기에 뭐라고 찍혔느냐? 뭐라고 찍혔느냐? 그 밑에 영어로 된 내용이 있죠? 조금 내려가시면. 보면은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 송금 혐의 적시. 이재명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위반하는 사람이구나. 찍혔어요, 이제 완전히. 이화영의 쌍방울 불법 송금,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백억을 갖다 줬잖아요, 북한 애들한테. 김성태 시켜가지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했습니다. 쌍방울 직원들 풀어가지고 두당 10,000불씩 20,000불씩 들고 중국 공항에 가서 화장실에서 다 바꿔주고 했습니다.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통일부에 신고도 안 했어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리고 제3자 뇌물죄 성립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화영이가 항소에서 2심 갔는데 그래도 7년 6개월 났습니다.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 곧 납니다. 그럼 바로 그죠. 징역형이지 뭐. 그러면 이화영이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잖아요. 그때 도지사가 누구였는데?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미 국무부 의회 조사국에서 이재명이 이화영의 북한 도와준 불법 송금 혐의의 관련자이구나. 딱 지켜버린 거지. 딱 지켜버린 거지. 그럼 그 말은 이재명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구나. 미국 국익에 심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다. 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재명 큰일 났어요. 이제 미국도 못 가. CIA가 오지 말해.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주한 일본 대사 만나서 저는 일본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네, 일본 샴푸 자주 씁니다. 이런 이야기 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면종복배하면서 표리부동하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공식 자료에 올라와 있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위험 인물이다. 미국의 국익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사, 오늘 마지막 기사.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육사 생도들이 택시 승차도 거부당한다. 저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포스터 전체로. 자, 이런 포스터가 지금 SNS에 돌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만든 자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소위 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휴전선 GP로 나갑니다. 휴전선. 자기 목숨 내놓고 나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나온 간호사관학교, 학사장교, ROTC. 소위 계급장 달고 휴전선 155마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특히 육군사관학교.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1사관학교잖아요. 제2 육군사관학교는 광주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제3 육군사관학교가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휴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SNS 포스터 만든 자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했느냐. 모집 일정 좀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제 그 화면에 가려서 잘 안 돼. 그렇죠. 모집 일정. 1차 시험이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사주풀이. 2차 시험. 살풀이굿. 3차 시험. 작두 타기쇼. 합격자 발표는 롯데리아 용산점. 이런 식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서 육군 소위 계급장 달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합니다. 이 포스터 만든 자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애국 국민들 중에 자기 자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있거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이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려 드는 세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저건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쪽으로 잡아넣어야 됩니다. 저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포스트예요. 저건. 저 자들이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러시아 나가 있는 저 용병으로 팔려나간 저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의 속성은 바로 반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정말 이 포스터는 악질적이고 잡아내야 되는 포스터입니다. 자, 마지막 멘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간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딱 한눈에 들어오시죠. 공수처가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빨리 소환 통지했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왜 안 나타나느냐? 다 알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나를 수사할 수도 없고 잡아넣을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뭐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비판했습니까? 버티기 작전한다. 지연 작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별로. 그러면 뭐냐?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헌재에서. 근데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할 수밖에 없다. 추가 3인은 집어넣을 수도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버텨버린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기각되거나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이재명은 깜빵 갈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눈치챈 언론들이 슬슬 발 빼기 시작한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나 사설, 칼럼 등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세게 이야기 나올 때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내가 골로 보내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계속 진행되면 어마어마한 충격 발언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건이 기각되어서 대통령 현직으로 복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한정 연장되어서 탄핵 심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직무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는 거죠. 정말 명해설이네요. 감사합니다. 딱 보이시죠? 딱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만세하면 됩니까? 아니죠. 나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광화문으로. 내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대국민 집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좀 춥습니다. 핫팩을 많이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일 광화문에서 이영풍과 만나도록 합시다. 저도 나갑니다. 내일 라방할 겁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라방할 겁니다. 내일 광화문에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투TV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브리핑 잘 들으셨나요? 내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영풍 기자와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날씨 춥습니다, 여러분. 내일 장비를 단단히 귀마개도 하시고 뭐 필요한 빵모자도 쓰시고 목도리 하시고 장갑 끼시고 핫팩을 필히 가져와서 이 옷에 넣으신 다음에 롱패딩 입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광화문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에 저녁 7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옆에서 탄핵 찬성파 세력들이 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하는 세력도 지금 거기서 동시에 집회를 하거든요. 숫자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남동 관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니까 무슨 관광버스로 외국인 실어 날려서 진보당 뻘건 깃발 들고 집회하던데 그런 집회는 다 짜가 가짜 집회잖아요.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하는 집회가 진짜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고 형편이 되신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투TV 오늘 금요일 방송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